안녕하십니까.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여러분. 저는 남경대학교에서 SDG 한중일 비교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 이창원입니다. 전국지속협에도 관련하고 있습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연구자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보다 많이 알려내기 위해서 발족한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와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내용들을 SDG와 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SDG를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로 도시와 지속 가능성과 마을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을 만들기 혹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공을 위한 전제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현재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전 세계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가 자기 국가의 도시의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지 그런 기회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국내 동향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의 책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 모두 제가 저자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두 책을 살펴보시면 아마 마을 만들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분 안에 못 채우는 내용들은 이 두 권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기는 열린사회와 21세기 마을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책은 방송대학교 교재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DG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죠.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혹은 개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요. 두 번째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식이 옳지 않으면 이 지속가능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 수단 모두가 깨끗해야 된다, 건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3대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어떤 선언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어떤 필요의 충족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적 접근, 즉 구체적인 대안들을 갖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체계, 행정체계, 경제체계, 사회체계, 생산체계, 기술체계, 국가체계를, 즉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의 건설, 이것들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지속가능 발전에 3대 기둥이 있죠.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생태적인 지속성, 경제적인 효율성, 사회적인 형평성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 관리, 또 관리 틀로서
지속가능 발전, 시스템적 관점으로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요, 전 세계의 약속, 또 세계인의 헌장이라고 하는 SDG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1972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정립돼 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 2.0 시대를 넘어서서 지속가능 발전의 3.0 시대를 열었다. 어떤 사람들은 또 4.0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SDG의 체계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SDG를 이해할 때 그 일본 책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그 관계자들이 2015년 9월 달 유엔 총회에 가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을 다 흘렸나 봐요. 감동을 받았던 대목이 북한도 SDG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엔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그 안에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데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죠. SDG만큼은 193개국 만장일치로 합의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7개 목표가 있죠. 169개 세부 목표가 있고, 그리고 232개 세부 지표가 있다라는 거고요. 매년 국가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4년마다 유엔 차원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SDG에는 두 가지의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마을 만들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뭐냐면 SDG의 주류화입니다. 즉, SDG가 국가 전략, 도시 전략으로 수용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 주류화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화예요. 이를테면 유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림을 보시면요.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이 층위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 축이고, 하나는 환경 축이고, 하나는 뭐가 있다? 사회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층들이 있죠. 6번부터 11번까지가 주되게는 사회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가 주로 15번까지가 주로 환경축, 그리고 16번은 뭐다? 평화, 정의, 제도, 17번은 파트너십입니다.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5개의 피축과 저기 있는 우리 그 로고하고 SDG 로고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개로 혹은 SDG를 매개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지구가, 우리 도시가, 우리 나라가, 우리 마을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구 용량이 초과되고 있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1인당 국민소득이 저하되고 있고 삶의 질,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실업률. 자, 우리 지구와 우리 나라, 우리 사회의 모든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거죠. 자, 지속가능 발전은 단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죠. 지속가능 발전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도시에 적용한다. 마을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30 의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제 강의나 별도의 SDG 이해와 관련된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P축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고, 포스터 등이 있습니다. 도시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가 무엇일까요? 도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화려함, 거대함, 숫자가 많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도시는 수많은 새로운 거주자들을 활발하게 끌어들이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보다 30억 명이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030년까지 예상되는 이 도시 규모의 60%는 아직 건설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도시 인구 증가는 기존 혹은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엄청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는요, 전 세계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계 경제 개발의 3분의 2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소득 불균형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이 어디다?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가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물리적, 사회적 기반 시설, 교육,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간의 연계를 중요시 합니다. 자,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있는 요소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지역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의 공공활동가들과 기업,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건강한 협상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에서 우리가 주로 환경적인 면만 고민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은 환경만이 아니라 도시, 국가, 사회, 또 개인과의 관계들 모든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은 이 생태학적 지속 불가능성을 갖는 이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변화의 역동성에 민감한 반응성, 다양한 이해관계의 포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도시는 뭘까요?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사한 개념, 여기에 도시를 전맥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세대에게 환경, 사회, 경제 측면에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공간을 보장하는 도시가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 세대가 또 이런 어떤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도시를 위한 통합적인 해법과 야심찬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관련 이해 당사자, 동료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이라는 비전을 실행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2013년도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을 돌면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의 내용과 혹은 한국형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설문지도 돌렸고요. 그리고 FGI도 했었고 또 개별적 구술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왔던 것이 8대 의제, 3대 원칙, 5대 목표 이렇게 나와 있죠. 8대 의제는
지역 자립경제, 녹색지역 경제, 이웃관계, 공동체 형평성, 생태적 건강, 기후변화 대응, 공동체 문화, 민주주의 역량으로 의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내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지역성, 이를테면 자기 지역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보편성, 전일적 가치 사안, 그리고 글로벌적인 사안과 지역적 사안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자립과 공생을 위한 녹색경제 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미래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 이렇게 이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상을 도출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해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의 3대 기둥인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인 해법, 그리고 야심찬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시민과 관련 이해 당사자, 동료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속 가능성이라는 비전을 실행해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동시에 도시라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 리더들이 성장하고 또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도 결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는 단순한 이슈의 제기를 넘어서서 지속가능성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성과 지방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부문의 의도적인 활동, 즉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다라고 개념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을 만들기는 마을과 만들기의 합성어입니다. 자, 마을이란 공간, 그리고 활동, 만들기죠. 이것이 합쳐진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을 만들기의 지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 협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 자연계나 생물종이 변화에 적응하듯이 마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민과 마을도 마을 내부 구성원들, 또 마을 외부의 어떤 위협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스스로의 역량, 즉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외생적인 게 아니라 내생적인 그런 어떤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의 역량, 회복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산 형성과 축적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은 마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마을은 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연상이 되는데요. 사회학자 조지 힐러리는 수많은 공동체와 공동체란 말을 사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이 공통 요소 세 가지를 추출해냈습니다. 세 요소는 지역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고 공동의 유대입니다. 자, 마을은 지금 말씀드렸던 로컬리티,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의 유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세 공통 요소 가운데서 지역성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점점 많이 약화되고 있지만, 물론 이제 현대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는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요소가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직장 내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공간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일정한 공간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 만들기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서 주민이 공감대를 이루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발전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 조직은 무엇인가? 조직 관점으로서는 지역사회 조직 혹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의 공식 또는 비공식 조직을 이제 망라하는데, 활동 관점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 조직을 어떻게 말하냐면 지역사회와 관심을 가진 문제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인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마을 공동체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공동체 조직화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행동하도록 실천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마을 공동체 조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직화라는 것은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공통의 의제, 즉 아젠다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 조직화에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고 마을 리더고 마을 활동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마을 의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절차를 거쳐서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의제, 마을 만들기, 기획과 계획, 절차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만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SDG 마을 만들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을 의제는 무엇이냐? 마을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실천돼야 될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마을 의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의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 의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지역 공동체가 필요하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정체성의 확립, 발전, 계승이 필요하죠.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더불어 다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협력을 수반해야 합니다. 자, 마을 의제는 위로부터 내리먹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방식, 상향식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기획입니다. 자, 마을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 목표를 확립하는 거죠. 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함정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행의 절차를 결정짓는 일련의 과정을 마을 만들기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계획은 무엇이냐? 자,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이 있을 거예요.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고 내부, 외부 여러 가지 유형의, 무형의 자원 등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이 자원을 동원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을 만들기 계획이죠. 자, 마을 만들기 기획보다 한 차원 더 구체성을 띠는 게 바로 마을 만들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획과 계획이 나왔어요. 어떻게 마을 만들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일종의 룰입니다. 순서와 단계인 거죠. 자, 마을 만들기의 과정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마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죠. 마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과제를 뽑아서 선정하는 것,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 구체적인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을 만들기의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비전과 목표를 하는 건데 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하셔도 아마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것만 가지고도
한 10시간을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만 일단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야별로 지역 자원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부터 조사해야 될까요? 지역 현황 및 자원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반 현황, 우리 동네의 일반 현황을 아셔야죠. 사회 경제적인 현황이죠. 연령별, 계층별, 성별, 취약계층 등의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또 기존 마을 만들기 관련 주민 조직이 얼마나 돼 있고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들, 지원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들을 보셔야 돼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을 거예요. 새마을분여회, 자율방범대, 자원봉사단체, 마을 도서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아파트 분여회, 다 이게 우리의 자원들이에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민 조직이고, 자, 마을 현황을 또 조사해야겠죠. 동이나 기초 생활권 단위 현황을 조사해야 돼요. 물리적 사회 경제적 현황을 조사해야 되고요. 마을 만들기 관련한 수요를 조사해야 되죠. 권역별, 유형별 마을 만들기 수요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 도시도 제가 살고 있는 평택만 해도 북부, 남부, 서부가 있어요. 자, 이 권역이 시군 통합을 하면서 묶여진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되게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배타성도 강합니다. 자기 특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역별, 유형별 마을 만들기 수요를 분석해야 돼요. 평택시 북부 지역의 이해 요구와 평택 남부권의 이해 요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평택 서부권의 이해와 요구가 동일하지 않은 거죠. 또 연령별로도 마찬가지죠. 20대 청년층의 요구와 청년 학생층의 요구와 노년층의 요구, 중년층의 요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또 부자인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계층별, 성별, 계층별 마을 만들기 수요가 굉장히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마을 만들기 지역 자원에 대한 부분들, 잠재적인 자원에 대한 조사들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죠. 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을 만들기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 기본 방향 및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하는 것, 제도 개선 등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 만들기는 주관적 의지만 가지고 되느냐? 객관적인 마을 자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연구 방법이 필요하죠.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회조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을 조사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과거 진행됐던 그런 사례들과 경험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설문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심층 인터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티 매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건과 사물에 대한 물리적 속성이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서술,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시공간적, 다감각적, 소통 양식적으로, 양식으로서의 말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소리라든지 다양한 도구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측정 장소를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방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소 마케팅입니다. 또 어메니티인 거죠.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 같은 거죠. 어쨌든 어메니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적 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또 마을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개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 관리, 보존, 그리고 대중적 활용을 위한 마을 아카이브즈 구축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한 도시 마을 만들기 성공을 위한 전제를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람 만들기다라고 했죠. 자, 지속 가능한 도시 마을 만들기의 전제는 바로 시민입니다. 이 시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함께 갖는 주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민성이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시민적 예의와 교양, 의식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이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한번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시민성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시민성을 가진 시민이 많을수록 지속 가능한 도시, 마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됨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수동적인 국민, 저항적인 민중, 소비적인 대중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시민의 역량 강화, 즉 자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할 때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운영되는 공식적인 정책과 정부 활동에 이 활동이 연계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는 이 지역사회 내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재발견, 혁신적인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재발견, 성공적인 협력 가능성에 대한 재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판이나 비난만이 아니라 정치과정 참여의 중요성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DG를 도시에서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의 전제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의 변신부터 해서 쭉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공 조건들은 크게는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전략,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의 연계, 제도화라는 차원들을 어떻게 잘 전맥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SDG 11번 목표에 마을 만들기, 도시 지속 가능성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클레이라는 세계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협의체 틀이 있죠. 1300여 개 도시의 지방정부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인데요. 저기서 얘기하는 10대 의제가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 SDG 17개 목표와 상당히 관계되어 있는데 주되게는 11번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SDG 11번 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부터 11-7이 있죠. 이게 바로 세부 목표입니다. 주거, 교통, 도시계획, 문화유산, 취약성, 환경, 공공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해서 세부 목표가 나와 있죠. 7개의 목표가 있는 거죠. 여기에 SDG는 MDG와 달리 이행수단과 도구가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마을과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 이행 도구와 수단으로서 도시 농촌 관계가 있고요. 통합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량이 있습니다. 이 정부 역량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 즉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는 결국은 뭐다? 지역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을 조성에 관련된 SDG 목표는 11번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주민의 생활 혹은 지자체 행정에 관련된 목표는 보건, 교육, 산업, 환경 등 SDG 모든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인간 정주가 실현되는 도시를 11번 목표는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클루션이라는 것은 바로 공생한다,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공공시설 및 공원에 접촉할 수 있는 것, 대기 오염, 폐기물 관리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 방제, 멸제도 굉장히 중요한 타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경감하면서 회복력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SDG 11번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플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 비전입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비전이다. 그리고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탄소 도시, 자원순환 도시, 자연 기반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 마을 공동체의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 현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SDG는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DG는 193개국 주요 국가가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 정책, 마을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들을 쭉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SDG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지방 정부의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ESG라고 하죠. 환경과 그리고 사회 문제를 고려하는 거버넌스 투자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많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SDG 체계로 지금 변신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마을 버스를 이렇게 SDG 걸어다니는 SDG 광고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군데가 같이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JC라고 있고, 그다음에 긴키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대학과 JC라는 단체와 또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을 해서, 또 운송조합, 마을버스 회사가 협력을 해서 SDG를 실천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SDG 영화제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DG 전철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산도 지금 보면 또 안산이나 수원이나 경기도에 있는 많은 도시가 전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전철들을 또 한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또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자, 지금 이거는요,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현황들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2020년도 5월 달에 조사를 한 거예요. 최신 자료이긴 한데 아마 몇 군데가 지금 수립되어 있거나 또 수립 중에 있거나 또 완료되어 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편차가 있는 거지만 가장 최신의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한민국 역량 중에 하나가 전국지속협입니다. 전국지속협의 어떤 현재 현황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전체 지자체 245개 중에 228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3.0%죠. 전 세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지속협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구 명칭도 대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행정 관련 부서도 과거에는 환경부서에서 최근에는 기획예산실이나 SDG 전담부서가 역할을 맡고 교류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령도 쭉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제도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해외 자료들을 번역을 해왔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속가능 발전이다, 파트너십이다,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논의할 부분이 있고, 또 SDG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즉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보시면은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선행되어 있는 각종 계획, 이를테면 경기도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계획과의 접목 문제, 또 수평적인 연계와 수직적 연계죠. 즉, 이를테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죠? 글로벌, 그다음에 국가, 도시 차원으로 있죠. 그리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라고 합니다. 이걸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빨리 취합해서 교육하고 또 성과를 공유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지화, 즉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우리 마을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필수적 지표는 굉장히 필요하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로컬 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속협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종합계획에 대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경기지속협은 경기도와 계속 끊임없이 협력하면서
경기도 도시 전략에 이 종합계획에 SG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지사 그리고 각 지자체장의 리더십을 높이고 또 그들이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행정의 각 부서와 이 지속효과의 어떤 연계성들을 높이고 서로 관여성들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 스테이크홀더, 즉 다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마을이건 도시건 국가건 글로벌 차원이건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리더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의 연계, 그리고 제도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각 시군구 단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